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팀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저희가 학기 초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올해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학습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교회 안에서 까지 공부 얘기하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제 학교라는 곳이 되게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 만나는 거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그마한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법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했는데 클릭란에 보니까 이영 목사님이 굉장히 글을 멋있고 아름답게 대치동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이게 학습법이라는 게 워낙 관점도 다르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연령층도 많이 다르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단계에 맞는 학습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또 사실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은 뭐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을 또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형 강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 좀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방법들은 또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조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하기 전에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착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쪽에도 자리가 있고요. 이쪽 그 자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 네. 아, 네. 자리가 빈자리를 보시면 있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고 우리 뒤에 우리 스태프분들께서는 자리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자리 한번 보시고 자리 안내 해주셔서 자리 안내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사전 신청을 미리 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신청을 했다. 네, 그리고 네,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왔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사전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의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단일에 오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열어보고 했고요. 다음은 원래 제가 문자 드리기는 2시 30분 정시 시작이라고 아마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보시지 못하게 사실 정시되면 좀 잠가놓고 뒤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영상 보세요라고 이제 이러면 좀 저희는 소규모 이렇게 좀 더 집약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분들 보니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끄는 이유는요.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리를 안내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사는 그 공부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여 조금은 생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고민하는 중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들이 있기에 공부법 특강을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 신앙 안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에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 공법 특강을 듣고 신앙 안에서 굳은 심지 안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맡으신 탁진천 집사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탁진천 집사님이시고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이제 교육 사업에 있으시면서 아이들 많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걸 강의하는 게 참 낯설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느 강연을 갔었을 때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 연관된 강의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제일 힘들어하고 있고 아니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냐고.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냐. 교회가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제가 주장해가지고 공부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고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히 저를 뭐 아시는 분들 계시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20년 동안 교육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와이프가 왜 남의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냐 당신 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까지 계속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주요 공부법, 입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책에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다가 모아서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명히 얻어야 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전달할 때 이렇게 좋은 생각 가지고 좀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우리 가족 만들기. 그렇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하면 어때요? 가정 분위기 좋아지지 않나요? 요즘 굉장히 긴장이죠. 기말고사 치르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래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초, 중, 고를 위한 이 시간만은 아닙니다. 저희 줄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적용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니까 우리 아이한테 내가 전달하는 생각보다 내가 뭔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내 본내용 들어가기 전에 관점하고 행복에 대한 건데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요즘 사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사과 한 상자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5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50개가 들어있는 사과 한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를 어떻게 하면 다 50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50개 전체를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나눠 먹는다는 것도 있고, 보관을 잘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정답에 맞는 거는 딱 봤을 때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있죠. 그거부터 먹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40개 중에 보면 맛있어 보이는 게 있죠. 그거부터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상자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갖고 이렇게 A4지 놔주고 우리 가정의 좋은 점 쓰기 시작해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좀 이렇게 아시고 부족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놓고 보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 아이는 괜찮은 아이입니다. 근데 부족함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부족한 아이죠. 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사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기가 뭐냐면 부모님의 제 이유가 많습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라고. 좀 나쁜 일이지만 부모님한테 혼나기 싫어가지고 몇 년 전에 충격받은 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상위권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5개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심각해요. 물어보니까 전 엄마한테요 틀린 개수만큼 맞아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그 관점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법 설명을 드릴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설득을 할 수 없으면 강요하지 마세요. 네? 내가 설득을 못 시키는데 이거 무조건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대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할 거면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하고 하면은 굉장히 싫은 얘기 많고 좋은 얘기 많죠. 근데 감정에 따라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반응 보이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 말이 나한테 도움되는 건가? 도움이 안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되는 거면 수용해가지고 하시고 도움이 안 되는 거면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엄마 아빠 이건 저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점을 그렇게 올바르게 채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순서는요 왜 공부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는 뇌로 하는 거잖아요. 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하는 순서와 반복의 의미. 이게 공부법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 1등급에 대한 공부법이 굉장히 많지만 누구나가 하면 좋은 거. 누구나 하면은 무조건 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접수를 받으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궁금하신 거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추천이더라고요. 그거 5가지에 대해서 Q&A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왜 공부법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교육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공부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모든 교육이 그 내용을 아는 거에 집중해요. 지금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죠. 뭐 컴퓨터만 검색하면 다 지식 다 나오잖아요. 그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내용 자체를 아는 것보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령 여러분 걷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죠. 잘못 걸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걷는 데도 방법이 있어요. 그죠? 길을 올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찾으면서 공부에 대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등한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큼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요. 역사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방에 들어갔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책과 뭐 이렇게 자료서 갖고 들어간 다음에 부모님이 혹시 얘가 답을 보고 문제 풀면 안 될까요? 답은 회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했대. 문제 공부가 다 맞았어요. 몇 점, 몇 점. 답지가 없었는데 공부 잘하는 거죠. 걔 여러분 그 과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시험을 딱 봐보니까 반도 못 맞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있을 수 있죠. 왜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풀다가 모르는 거 앞에 내용을 계속 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다 맞았으니까 100점을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공부예요. 눈으로 하는 공부.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뇌로 해야 돼요. 뇌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시간 끝나면은 많은 걸 아마 얻어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학생의 공부 의미라는 거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뭐 공부가 전문이야, 네? 뭐 공부 못하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 특히 수학을 굉장히 못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래 수학 못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학교 수학 시간에 앉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수업이 한 50분 진행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언제 끝나가면 생각할 것이고 재미도 없으시고 그 상태로 가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공부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굳이 공부 잘해가지고 뭐가 되고 이거 떠나가지고 공부를 어느 잘해야지만 하루하루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해야지만 이게 모여서 한 달, 1년, 인생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의미를 우리가 꼭 뭐 지나 이런 데하고 연관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는 수단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감되시지 않으신가요? 이 일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리였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을 담당한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안타깝대. 회사 오는 이 사람들이 본인이 아침에 와가지고 퇴근할 때 8시간 이상의 회사에 머물다 가는데 하루에 잠깐 시간 빼놓고는 가장 오랜 시간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가지고 만족감도 못 느끼고 행복감을 못 느끼게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일이 끝나지 그것만 보고 있고 휴가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그 말 듣고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생각 다 해봤어요. 일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이 얘기를 꼭 이렇게 해줘요. 이 공부의 의미, 이 부분을 어차피 할 거면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하자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그 엄마 아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차피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 불안을 느끼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왜 공부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죠.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가 재미는 없어요. 근데 공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앞에 있는 교환에 무슨 글씨인지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있냐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공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일에 학원 가는 사람들 요즘 뭐 저는 찬양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학을 잘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들으면은 중고등학생들 주일에 학원 가느냐고 이렇게 교회 못 오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심각한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오고 학원 간대.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그럼 정말 그 아이가 신앙심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학원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안 좋으냐? 좀 뇌를 망치는 습관이에요. 그 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요.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습득한 정보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언제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언제 장기, 곧 오늘 내가 강의를 하면 이건 다 단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뇌가 장기 기억에 저장을 시키거든요. 그럼 뇌가
장기 기억을 장기로 저장할 때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느 때 일어날까요? 네? 잠잘 때. 잠잘 때, 휴식 취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이때, 네? 이때 저장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 아이 열심히 공부를 받는데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저장하는 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시작해요. 그 오후에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생기고. 그런데 정말 제가 부탁인데요. 월화 수목금 정말 공부에 몰입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여유 꼭 주세요. 네? 노력하기 괜찮아요. 그 시간에 저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장한 시간을 빼버리면은 장기 기억에 저장이 안 되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토요일, 특히 주일날은 그냥 공부하고 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영화도 보고 이런 휴식을 취하게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훨씬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뇌 구조가 그래요. 네? 뇌 구조가 기억에 장기 기억에 영향 미치는 호르몬이 그때 활동하기 때문에 그때 생성이 됩니다. 고객 주의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학생들만큼은 주일날 학원 때문에 교회 못 왔다 이런 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도 그러니까 꼭 휴식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뇌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의 뇌를 이해하는데 패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게가 한 1.4kg가 된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보통 한 50에서 52kg가 평균 체중인데 그러면 35분의 1입니다. 뇌의 어떤 무게가. 그리고 뇌는 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뇌가 우리 에너지의 22%를 쓴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많이 활동 안 해도 앉아가지고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오면 굉장히 힘들다고 여러분이 보시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패턴을 해야 되냐면은 이 에너지가 22%인데 우리의 뇌는 어느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뭐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네? 과감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까? 공부할 때. 그때는 좀 많이 사용하죠.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잠잘 때는 별 사용하지 않아요. 게임할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창의적이니까. 창의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선택할 때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가족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 했을 때 어때요? 메뉴 정하는 것도 봤을 때 단순한 일이지만 그동안 먹었던 거 다 끄집어내야 되고 네?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뭐 경제적인 여유, 다 시간 같은 거 모든 정보 다 갖고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하냐면은 에너지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정말 그 공부를 잘하려면은 패턴화 시켜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하고 이걸 패턴화 시키세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를 갖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에너지 사용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잠의 중요성. 잠 진짜 중요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본 정보를 저장하는 그 일을 잠자기 겁니다.
여러분 잠을 적게 자면 아직 일어나면 어떻게 머리가 맑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곧 뭐냐면 컴퓨터가 포맷이 안 된 상태고 자꾸 정보를 쓰려고 하는 현상을 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고3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고3.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나름 했다고 하는데 당장 고3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시, 4시, 어떤 4시까지 하고 뿌듯하죠. 머리에 들어온 거 별로 없습니다. 4시에 나가기 어때요? 또 아침 학교 가야 되잖아요. 낮에 거의 학교 졸을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제가 여기 1시라고 한 거는 아무리 늦게 자도 1시에는 재우세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이거 굉장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8시 학교면 7시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자막으로 타협하면 안 돼요. 자막은 그냥 내가 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잠을 자야지만 낮에 공부한 정보를 뇌가 저장을 해두고요. 또 이 무의식은 뭐냐면은 잠자기 전에 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임하다가 잠들어 보세요. 게임에 연관된 나무 꿈도 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집중했기 때문에 뇌가 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쉬더라도 하루를 갖다 회상해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쪽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잠이 내가 안 온다고 하면 잠자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려운 걸 공부를 하게 되면 뇌가 그거 싫어하고 피곤해가지고 잠을 빨리 청한다고 합니다. 참고들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뇌는 모르는 타인 소통과 이해, 이건 뭐냐면요. 공부를 할 때 딱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뇌를 이해시키는 생각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뇌가 이게 무슨 말 이해를 하고 있나? 그러고 자꾸 물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남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꼭 뇌는 내 신체의 일부지만 뇌는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타인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반복이 중요하다고. 왜 반복이 중요하냐면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복선은 뭐 논란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서 이 에빙하우스가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학습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가 이걸 갖다가 이제 믿고 있는데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복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를 자신을 시험을 한 거지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식을 넣었어요. 1시간이 지나면 50%가 잊어먹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먹는 상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법 중에 복습 공부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복습법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죠. 그럼 다음 시간 하기 전에 휴식이 있잖아요. 그때 5분을 하라 해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50% 잊어먹었던 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끝난 다음에 복습을 하고 또 한 달 동안 공부한 것 중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복습의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지 않으면은 뇌는 그걸 갖다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뇌는 어떤 걸 기억을 해줄까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내가 기억해주지 않더라고요. 힘들었던 거. 확실히 기억해주는 거는 죽을 뻔한 기억. 네? 또 하나는 정말 창피했던 기억. 이건 내가 다 기억했는데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중요하다고 인지하면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중요하다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 복습,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뇌가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장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가 처음부터 집중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소각 갖다 기기면 그냥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독소리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기억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주십시오. 반복을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럼 공부를 갖다가 하는 실질적인 거에서 공부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유식을 건너뛰고 바로 밥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럼 다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자신감을 갖게끔 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 기 다 죽여놓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감이 없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데 누가 그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잘할 수도 없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축구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아이 잘하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자존감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공부를 갖다 오히려 하게끔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환경을 만들어줄수록 아이는 굉장히 거부에 일어나고 점점 갈수록 자존감 떨어지게 됩니다. 자존감부터 키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자존감이 생겼어요. 나도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기여주셔야 돼요. 오래 앉아있는. 최소한 엉덩이 딱 붙이면은 뭐 학년에 따라 틀리겠지만 초등학생도 30분 이상 꼭 앉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메가스터디의 손준 그 사장님의 일화가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과외할 때 여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그 여학생이 하도 앉기만 하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히고 난 다음에 바주에 묶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 앉아있어야지 공부가 되는데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해소리를 없애야 돼요. 혹시 집에서 공부방에서 이제 이렇게 책상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앉는 책상 위에 이것저것 있으면 다 없애세요. 가장 좋은 거는 책상 앞에 현재 내가 할 과목만 딱 있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책상에 가지고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공부에 상관이 없어요. 남의 신경이 안 써도 뇌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내가 현재 하는 거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없애고 현재 공부하는 거 딱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게 좋습니다. 이제 방에서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야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면지를 갖다 놓고요.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딱 힌트에 오잖아요. 그걸 적으셔야 돼요. 무슨 생각인지, 먹는 건지, 게임인지, 뭐 친구가 노는 건지, 뭐 축구인지 뭔지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래갖고 내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뭔지를 발견한다.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없애주라지만 그 생각이 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만의 공부 적용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Q&A도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남학생인데 이렇게요. 계획을 굉장히 안 세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아요. 노트 필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노트 필기를 전혀 안 해요. 태학에도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한테 노트 필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노트 필기, 노트에 정리하는 거.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공부라고 하는 건 뇌에 저장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노트에 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 노트 필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정보가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싫어하면 시키지 마세요.
노트북이 하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냥 그거 습득하는 거 하십시오. 그 아이가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때 노트북이가 필요하다 스스로가 느껴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게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초등학교, 중학생은 노트북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시경이 걸려고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종의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노트북을 너무 효과적으로 하고 그것을 아직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맞게끔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두 번째예요. 초등학생들인데 영수만 강조하다가 정말 우리 아이가 어휘 독해가 안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식만 세워두면 풀 수가 있는데 이 서술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을 못 쓰는 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휘하고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영수보다도 어휘 독해를 갖다 먼저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한자 공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70% 이상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하면 수학도 잘해요. 왜냐 수학 용어가 거의 다 한자거든요. 새로운 용어도 딱 봤을 때 어떤 건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먼저 꼭 이렇게 그 어휘력 독해력을 갖다가 확실히 가지고 하서 영수를 하게 되면 확실히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가 재미있어 할 겁니다. 이거 정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독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썼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독서가 왜 중요해요? 지금 대학하는 센스가 완전 배경식 때문에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면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뇌 속에 방이 만들어져요. 과연 내가 과학 도서를 많이 읽었다. 나의 뇌는 과학의 방이 만들기 시작하고 읽으면서 방이 커집니다. 그럼 후에 과학에 대한 정보를 딱 듣잖아요. 이 방에서 그냥 그걸 쫙 잡고 그냥 지식을 만들어줘요. 근데 내 머리에 아무 방이 없다. 그럼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 간접적으로 하면서 나의 뇌 속에 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독서를 갖다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순서 두 번째로 이것도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하면 그냥 암기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코칭받기위해서 제가 상담해가지고 저한테 맡기신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해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걸 갖다 이렇게 실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갖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자소서를 갖고 왔어요. 왜 자소서를 갖고 왔냐 하니까 저는 교과서를 보지 않고 자소서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왜 그게 잘못된 법을 이야기해줬죠. 자소서는 어때요? 정리가 잘 돼서 이 앞에 두 단계가 건너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의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그럼 한번 자소서 보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끝난다면 선생님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1시간 지났는데 한쪽도 못 나간 거예요. 한쪽도 못 나갔어요. 한쪽도. 그러니까 너무 그 아이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정말 성실한데 하루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여학생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아이는 공부는 그냥 암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까 제가 에빙하우스 마쿠션 이야기했죠. 지금 공부를 해도 시간감이 이전만큼 돼 있어요. 그럼 뭐가 그게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그냥 뭔가 내가 한번 남고 알고 할 줄 알고 해야지 그게 더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순서는요, 먼저 이 뼈대학습부터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강의 순서에 가지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저장돼 있죠. 아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 이렇게 하면은 공부 몇 가지 이야기하고 Q&A 하고 강의 끝난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추측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마음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빼고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저 다음에 뭐지? 전 언제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목차를 보셔야 돼요. 이 목차를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목차가 많지 않잖아요. 목차를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목차를 입력하는 거 뼈대를 갖다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공부가 수월하게 됩니다. 자, 목차를 갖다가 해가지고 먼저 뼈대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가 내용 이해를 갖다 해야 됩니다. 평상시 공부할 때 의도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시키지 마세요. 네? 재미없습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이해만 하라고 하세요, 이해. 이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든 과목은 다 마찬가지예요. 암기하니까 이해를 갖다가 하면서 하고, 이해가 됐으면은 내가 공부한 거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암기인데, 그러니까 암기는 시험 준비할 때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내용 이해하고 공부를 해놨잖아요. 암기가 잘 돼요. 그리고 암기는 게 쉽게 잊어먹지 않고요. 시험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아이가 현재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순서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요거 갖다 지도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끝나면 질문. 이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중요해 해가지고 시험 문제하고 예측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도를 다 정리하는 거죠. 제가 하나 이렇게 팁을 드리면요, 그 질문을 만드는 공부를 하면 암기가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역사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삼국시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공부하기 전에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제목이 삼국시대지? 그럼 삼국은 어디지?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막연한 질문을 만들어요. 질문을. 그럼 사람은 어때요? 심리 본능적으로 질문을 만들면은 질문을 하려고 싶은 욕구가 발생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 친구가 만났는데 친구가 막 얘기하려고 하다가 에이 그냥 다음 얘기하기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궁금한 거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만들면은 공부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용에 쫙 집중하니까 효율이 쫙 올라가요. 그럼 질문을 만드는 거 습관시키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좋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나는 수업 시간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질문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수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거리 찾기 위해서. 그 질문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 다 그래요. 왜 교과서부터 해야 될까요? 교과서가 공부하는 모든 교재 중에 가장 쉽게 내용 설명이 잘 되는 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부터 하게 되면 내용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배제하고 자소를 공부한다, 내용 이해가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됐어가지고 이 내용 이해가 그냥 암기 쪽으로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과서를 꼭 시키십시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누구나 하면 좋은 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력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또 과거보다 요즘은 국어학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학원들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 독해를 갖다가 어떻게 키워야겠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을 때 중심 문장,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중심 문장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중심 문장에 밑줄을 긋다. 꼭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방법이 돼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심 문장에 밑줄 긋고 또 읽다 보면은 핵심어가 있어요.
중심적인 어떤 핵심, 이게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핵심 단어.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쭉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어휘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 치고. 이거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어휘는 네모치라고 했는데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어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사전을 갖다 찾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상상해가지고 그냥 독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예요. 그때 단어장 찾지 마세요. 나는 단어 공부하는 게 좀 아니잖아요. 추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내용 같아. 해가지고 내가 추정한 방법대로 독해를 끝내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네, 어떻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휘 공부를 해야지 모른다고 그때 찾으면 전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자, 이런 표시 하시고요. 2번 의미별로 끊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도 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책 읽어보라고. 근데 우리의 뇌는 어느 동시간대에 7개 정도 이상을 갖다가 저장하지 못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걸 갖다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한 음절씩 또 있는다. 이 안에 벌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읽을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문장에다 공부해봐야 저장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의미별로 끌어있는 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끊어있는 곳에.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요. 초등학생은 이 정도 괜찮은데 이게 고등학생 되잖아. 1년 문장을 한 번에 다 해가지고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별로 붙게. 네? 같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독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공부해 나가는 게 머리에 많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이한테도 공부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뭐가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친숙한 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거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내가 친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내 이야기 듣지 않고. 그럼 어때요? 그 친구 만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만나기 싫어집니까? 만나기 싫죠. 그죠? 근데 내 이야기 잘 들어주면 어때요? 다음도 만나고 싶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곧 이걸 갖다 독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말하듯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책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도 뭔가 이야기 좀 같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옆 사람한테. 그렇게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해도 재밌어요.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 친숙감이 있으니까 뇌가 그 정보를 갖다 많이 습득을 갖다 하고 남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잘 해가지고 적용해도요,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10회독 공부법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0회독 공부법? 이 공부법은요, 암기 과목에 딱 적용시키는 거에 똑같합니다. 제가 보장 드릴게요. 100점 나옵니다. 시험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0번을 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연에는 중요한 걸 저장시킨다.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중요하다고 내는 문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뇌는 반복 자체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뇌를 속이면서 10번을 반복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단원의 1번 1의 소단의 2의 3, 2의 2의 3, 4, 3단원의 2 그래가지고 요거 갖다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는 어때요? 1-1을 공부하겠죠.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1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본 공부를 다시 보는 거 1-1. 그 1-1을 보고 그다음 또 1-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는 게 아니라 1-2까지 간 다음 다시 또 1-1을 또 보는 겁니다. 3번을 보는 거예요. 1-1, 1-2, 1-3. 그러니까 1-2 다 중단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빠지면서 2단원, 3단원하고 2단원에 또 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소단을 갖다 3번씩 이렇게 지그재로 보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3번을 갖다 반복하고 마지막에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정리하면 10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회도 공부방법이거든요.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시간이 틀리고요. 두 번, 세 번째 보면 빨리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습관화시키게 되면 자꾸 노출을 반복해주기 때문에 뇌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한번 써보세요. 암기과목 공부에 이거만큼 좋은 방법 없습니다. 왜냐? 암기한다. 뇌에 저장시킨다. 그럼 뇌에 남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기준은 반복하는 거다. 어때요? 반복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념부터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은 이 방법 쓰는 학생이 많지만 초등학생도 이거 쓰면 괜찮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암기를 갖다가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크게 두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인출하는 거예요. 뇌에 있는 걸 끄집어내 보는 게요. 암기가 제일 잘 되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런 영상 보셨나요? 고등학생 최상위권이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막 선생님들 쓰면서 막 강의하는 영상 좀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머리에 있는 거 인출하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은 거의 내용도 보지 않고 막 수업을 강의하시는지 아세요? 반복됐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선생님 지식 안에 정착이 된 거예요. 인출해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거 끄집어내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암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오면은요, 갖고 있는 기본 지식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방법 가지고. 그러면 연결이 갔다가 내가 기존 지식하고 해놓으면 기존 지식, 그 새로운 지식을 잡아주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고의 암기법은 이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수학도 이거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인수분해 공부를 한다. 그럼 개념 공부 다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개념 끝나면 바로 문제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갔다 안 한 상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문제 풀지 말고요. 인수분해 개념 공부를 했으면은 내용을 적고 보지 말고요. 노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내 머리에 저장되는 것들을 끄집어내보는 겁니다. 그럼 적어봐요. 근데 적어보는데 안 보고 잘 적었어요. 그럼 뭔가 아는 거 아닙니까? 안 보고 내가 적었으니까, 그죠? 근데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적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생각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반복하죠.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더라? 자꾸 반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내 생각을 못 해냈어요. 그래 어때? 다 끝난 다음에 본문 내용을 보면서 맞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내가 썼는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였지. 내가 이걸 몰랐을까?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 개념 노트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습관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한 번에 그냥 모든 과목 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한 다음에 내용을 보지 말고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쓰는 그런 습관을 들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문제 풀 때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답이 착착 나올 거 아닙니까? 공부가 재밌겠죠. 근데 내가 개념 공부를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바로 그냥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전에 아는 것 같아서 모른다고 하면 다시 본문도 찾아보는 경험, 뭐 하는 경우가 공부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은 하는 순간은 좀 힘들지만 요 방법을 하게 되면은
전체 공부한 시간을 단축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념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지 암기법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 공부는 그거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걸 굳이 또 시간 내가지고 푸는 건 시간 낭비죠. 근데 지금 학생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공부 중에 하나가 문제집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건 권장할 만한 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학이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 문제집 비슷한 걸 갖다가 두세 번 했다. 그럼 첫 번째 거 다 처음부터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건 아는 거 있고 어떤 모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 이거를 끝내고 새로운 문제집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 또 아는 건 풀 거예요. 또 모르는 건 남을 겁니다. 결국 공부는 뭐냐? 내가 부족한 거 약점을 갖다 계속 알아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내가 부족한 약점을 갖다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이 노트 한 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트 한 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노트는 뭐냐? 겉은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막한 거.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변주지에다가 과목을 쓰세요. 수학, 영어, 뭐 이렇게 역사, 뭐 사회과학. 그리고 과목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막 하는데 요만히 어떤 수학의 공식이 외워지지 않고 정말 머리에 안 나와요. 그건 나의 약점이잖아요.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이 포스트에다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네?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는 겁니다. 약점을. 그러니까 이걸 항상 내가 가까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암기가 됩니다. 그 암기가 다 되면 좀 띄어가지고 맨 뒤에다가 남겨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주말에 한다든지 또 시간 내서 한번 쭉 보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트 한 권에 나의 약점을 갖다 다 모으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내가 부족한 거가 있어도요 찾기가 어려우면 그거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꼭 노트 한 권에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만들기 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고등학생은 이거 하면은 꼭 전 필요하다고 봐요. 고등학생 공부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부족한 거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틀려가지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과목당 10개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개 이내로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너무 처음 듣는 방법이시죠?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꼭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데 초등학생들이 이거 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활동은 너무 좋은데 근데 고등학생은 이야기해주면 아마 다 할 거예요. 방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약점이 한 곳에 모으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는 누구나 하면 좋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Q&A 해가지고 질문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과목. 여러 과목. 또 한 과목. 과목에 집중해 좋다. 근데 우리의 뇌는 좋아하는 거는 변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한 과목보다는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게 뇌가 지루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꼭 여러 과목 한 과목에 접근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루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할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선택할 때. 그 루틴을 정해놓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상위 거는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시간이다, 패턴이다 틀려져요. 그 아이들은. 아침에 무슨 과목부터 공부하는지 아세요? 네? 국어부터 해요. 왜냐? 수능의 첫 번째 교시가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수능 보러 가면 그냥 내가 평범하게 공부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뭐 하고, 자기 전에 뭐 하고,
뭐 학원 가기 전에 뭐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갖다 할 수 있는 거 갖다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대부분 만기형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쪼개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은데 수학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지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해야지만 그 수학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짬짬이 따뜻한 시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수학 과목 공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15분까지는 한 문제 주는 습관이 기여해야 돼요. 내가 풀다가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럼 쉽게 포기하고 뭐 풀이가 좀 본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시간이 필요한데 15분 정도까지는 써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공부할 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쉽게 안 풀려요. 그냥 15분 아니면 20분까지 쓰면서 가지고 딱 나왔어. 그때 그 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기죠. 나 뭐든 잘 수 있다. 재밌어지죠. 근데 뭐 한 단까지 안 된다고 바로 물어본다든지 다뤄본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는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는 과외는 썩 권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으로 돼요. 설사 그 과목을 좀 더 빨리 알게 되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공부에 대한 재미나 맛을 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뭔가 좀 고민도 해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스스로 재미나 맛을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공부를 할 때는요 중요한 과목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과목. 근데 하위권들은 중요한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잘할 수 있는 거, 흥미 있는 거 이것부터 해가지고 흥미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영어 단어 잘 외우는 방법. 이 영어 단어 잘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아까 10회도 공부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할 때만 그거 보게 되고 평상시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외워지겠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뇌는 이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단 단어장은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왜냐면 고등학교 내가 여기가지고 뭐 옛날에 유행했던 책인데 이게 뭐 능력까지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 이거 씹어먹는 거야. 속된 말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 하나만 가지고 내가 만약 이게 고등학교 건데 이게 만약 10개를 다 안다. 그러면 수능 문제 전혀 시장 없어요. 영어 문제 전혀 시장 없습니다. 다른 단어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 번 공부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집도 여러 번 하지 마세요. 한 번을 갖다 빽빽하게 이게 수학 문제집이면은 내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 풀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한 번에 갖다가 반복해가 될 걸 만드는 게 훨씬 공부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어장 하나만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제가 10회도 방법을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뭐 데이 같은 게 있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단어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이걸 공부한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며칠이나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끝났어요. 내일 공부할 때는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고 다음 거. 근데 이 내용은 어때요? 어제 공부한 거기 때문에 또 할 때는 다시 복습이니까 금방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고 다음 거 보는 식으로. 아까 제가 11호 공부하면 여기에 적응시키는 겁니다. 정말 영어 단어 외우면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해주고 요 단어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거 있으면은 꼭 이따가 단어 앞에다가 별표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별이 한 3개가 쳐져 있다. 그러면 3번 반복할 때도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메모에다 써가지고 포스트에 붙여놓는 거죠. 그 단어. 그냥 반복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 단어를 잘 못 외우는 아이들 특징이 예문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영어 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건 간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어휘를 써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하지 못해도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예문을 갖다가 간접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예문을 꼭 봐야 됩니다. 예문 안 보면 안 돼. 예문 보는 게 왜 좋냐면은 예문을 보게 되면은 그 단어 외에 다른 단어 보게 되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죠. 아까 제가 암기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연결이 도저히 일어나게 돼요. 이게 다른 거 어떻게 잘못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암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 예문을 보고 나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좋죠. 나만의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익힌 단어를 갖다가 활용까지 끝내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럼 정의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 적어서 약속 때가 반복하고 이거 갖다 하게 되면은 외워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축제를 미리 하는 습관 만들기. 우리 아이는 그냥 학원 가기 전에 축제하고 그냥 미리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고민이 많으신데 대부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학습, 다른 학습이죠. 학은 배우락이고 습은 익힐습이에요. 이게 30대 70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공부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을 많이 해도 습을 하지 않으면 대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숙제는 뭐를 하는 거죠? 습을 하는 거죠. 익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빙하우스 막학분에 의한 하루가 지나면은 70% 잊어먹게 되죠.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숙제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70% 잃어먹은 상태로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들겠죠. 재미없겠죠.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공부 재미없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면 좋겠죠. 그 방법 중 하나는 가장 빨리 하는 가수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빨리 할수록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늦게 숙제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세요. 오늘 내가 수학학원 갔다. 숙제 내줬다. 그럼 바로 그냥. 네? 이것도 괜찮죠.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학원에서 숙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꼭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숙제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적게 쓰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를 갖다가 미리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나 자신이 위한 거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프레너인데 여기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프레너 작성해야 되는지. 정말 안 되지 않나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엄청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안 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이거는 중요한 게 나를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는 데는 그게 계획이 맞나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2주의 생활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2주를 보내고 있는지. 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도 학습 시간에 갖다가 고등학생은 한 하루에 4시간을 확보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최상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공부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거 다시 설계해줘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원에 여러 개 다니는데 정작 내 공부한 시간이 없다. 그거 다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바쁘긴 바쁜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등학생 중에 세상이권은 그렇게 해요.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4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학원이건 이렇게 뭘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공부하는 시간. 자, 그리고 계획은 80%만 계획은 80%만 뭐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획을 세운 걸 달성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만약에 5시간이다 하면은 4시간 계획만 세우시다는 거예요. 20%는 여유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돼도 딱딱 달성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건 양식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좀 인쇄를 해왔거든요. 이게 먼저 나를 갖다 파악해보는 양식이에요. 나의 시간을 알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주일에 다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요 어떤 게 있는지 아냐면은 저희가 제가 코칭한 학생 중에 상위권이라고 해도요 이거 해보니까 충격받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자극이 생깁니다.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한 달 이상은 이거 시켜야 돼요. 한 달 이상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세요. 내가 일주일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공부 욕심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구나. 네?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구나. 그러면 스스로 자각이 생기면서요. 다음 스스로 계획을 안 세워도 개선에 대한 의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본인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걸 해본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80%만 세우라고 하면 세워가지고 달성이 가능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식은 이렇게 요 앞에 제가 한 100부 정도 복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여기 다 해놨거든요. 오셔가지고 갖고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 가지고 아이가 쓴 다음에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우리 아이가 쓴 거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게 뭐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질문하고 쓰는 거예요. 철수가 2주 동안 생활 적어봤는데 철수는 이거 보고 뭐 느꼈어? 어떤 거 같아? 그거 본인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스스로 자각을 하게끔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보니까 익혀서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그럼 네가 다르게 해서 엄마가 뭐 도와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엄마에게 해나가면 스스로가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있었어요. 내신 공부하는 방법,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 고등학생 질문하는 거. 내신 공부를 잘하는 거는요, 선생님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과학을 수업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을 봤는데 과학 점수가 평균이 너무 낮아. 그럼 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장선생님 그러다가 선생님, 탁선생님이 이거 과학을 알 때 어떻게 알겠기에 점수가 이래요?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갖다가 알려줘요. 이게 뭐가 시험 잘 올 거야. 대놓고 얘기 못해요. 근데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뭐 토대기능 분위기 계신가 하면 강조하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것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중요한 걸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유난히 프린터링 많이 주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신 공부법은 그냥 선생님을 파악하고 선생님 유형에 맞춰가는 공부를 하면 내신은 잘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수능 공부법이에요. 자, 수능은 수능이 뭐예요? 줄임말이죠? 수학 능력. 대학에 가가지고 스스로 이 학문을 갖다 스스로 탐구하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냐를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좀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보기 전에요. 모의고사가 수능 대비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성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냥 모의 시험이 모의 시험.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공부를 하지 말라카세요. 절대 하지 말라카세요. 네? 평생에 시험을 보게끔 하십시오. 근데 시험 보는 순간만큼은 나는 지금 수능을 보러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가 중요하냐? 끝난 다음에 중요해요. 철저하게 분석해보는 겁니다. 국어를 가지고 분석하니까 내가 고주는 어떻다, 비문학이 어떻다, 뭐가 약점이고 뭐가 내 잘한다. 딱 분석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약점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또 다음 물건을 봐가지고 이게 개선이 됐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하면서 계속 수능을 준비해 나가잖아요. 수능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수능은 고등학교에서 준비해주지 않고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거의 공부 계획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 QR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대기만 하시면 아마 이렇게 설문서하고 연결되거든요. 혹시 뒤에 되나요? 잘 되나요? 돼요? 네, 이렇게 설문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은 또 저희 팀에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우리 학생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구사항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설문을 작성할 때 잠깐만 혹시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거라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한 5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그 토요일 주말이나 토요일에 쉬면은 내가 이제 저장도 하고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보통 아이가 쉴 때면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여행도 가긴 하지만 그런 만화책을 보거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 또한 내 쉼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하는 행위 자체를 봤을 때 이게 뇌한테는 도움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잘 되는데 집중이 잘 되는데 근데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 아이가 습관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그죠? 확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수학을 문제 볼 때 경험하면 괜찮아요. 가사 없는 거.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갖다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죠. 아예 안 듣는 게 낫긴 한데. 네? 그걸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가요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그럼 이게 좀 뇌를 쉬게 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학원에 저희가 수학학원 운영하는데 한 경우도 아이들 휴식 시간에 게임하거든요.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할 때보다 에너지 더 많이 써요. 피곤해요. 그건 수업할 때 더 집중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까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겠죠.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면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고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게 질문하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냐면은 이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쉰다고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그게 소문나고 그걸 정말 했을 때 그 아이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야겠죠. 또 질문 있으세요?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좌뇌형이 발달된 애가 있고 우뇌형이 발달된 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학습에 좀 나에 맞는 유형의 학습 공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혹시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그러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IQ보다 지금 IQ보다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IQ는 이렇게 언어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공간에 대한 문항 가지고 테스트하거든요. 그 음악 지능이 발달되는 사람은 IQ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쓰고 지금은 다중지능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 지능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가지고 우리 아이가 상위 3개에 있는 지능을 가지고 직업 선택하는 걸 성공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중지능은 어떤 게 있냐? 발달하면 할수록 발달이 돼요. 자극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수리 능력이 떨어졌죠.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리 능력이 발달됩니다. 뇌 능력이 발달되기 때문에 자아내다, 우뇌다, 뭐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거 이렇게 도와주고 발달시켜주고 하면서 성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고등학교 됐을 때는 정말 이렇게 검사를 해봐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이 직업 선택하면 좋은지 해가지고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관점 가지고 뭔가 한두개 해가지고 적용해야겠다는 부분이 또 얻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 팀 하나 존재해주니까 혹시 뭐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거라든지 다른 거기서 있고 하면은 저희 팀에 논의하시고 하면은 팀 닿는 데까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받겠고요. 저 뒤쪽에 나가다 보면 저희 엑스밴드에 저희 상담 신청할 수 있는 QR도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카페나 이런 데 게릴라 형태로 가끔 특강 같은 것들을 개설해 놓을 테니까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모임 이후에 청년들이 소모임을 좀 합니다. 주변 자리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볼펜은 나가면서 저 뒤에 볼펜 한 개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교회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지금 계획서를 제가 맺고 준비하는데 못 갖고 가신 분 계시거든요. 뒤에서 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저기 혹시 파일이 필요하신